와이프가 임신 5개월 차 때 자기는 오늘부터 김치랑 밥만 먹어도 되니까 퇴사해도 된다, 그 말이 이제 저한테 엄청 용기를 줬죠. 자산이 다 합치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정확하게 49억 3,750만 원이거든요. 이 한 장표로 모든 걸 관리하는데 이게 그대로 핸드폰으로도 돼 있는 거죠. 이렇게 접속을 하는 거예요. 현재 이제 이게 매정 상황인 거예요. 본사 대표님한테 이제 이 편지를 썼거든요. 저를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로열티도 또 깎고 또 좋은 조건에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권리금 제가 700만 원 주고 인수를 했거든요. 일이 없으면 이제 가진 않죠. 거의 한 3개월 동안 안 간 적도 있어요, 진짜. 저는 뭐 단 하루도 정식으로 출근한 적은 없으니까. 진짜 식당만 두세 개 운영한다라고 하면은 하루에 10분 관리만 하고 700만 원, 800만 원 버니까 야, 시 노다지자 해가지고 하나를 더 인수했는데 거기는 더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수익이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그 확신에서 비롯됩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세계 프로토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식당 인수 창업을 강의하는 윌 대표입니다. 지금은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 좀 신문을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왜 봐야 된다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이 신문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다 보면 사실은 몇십 페이지 되는 내용 중에 관계없는 내용이 96%인데 그 1, 2%에 엄청 중요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혹시 책 같은 것도 많이 보시나요? 제가 좋아하는 그런 책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즐겨보는 편이고, 좀 자기개발 중에 좋아하는 게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을 읽고 너무 감명 깊어가지고 카네기 연구소에 제가 편지를 보내서 1년 동안 인턴으로 제가 일을 했거든요. 뭐 이런 책들을 좀 많이 읽습니다. 어릴 때부터 편지로 인생을 되게 많이 바꾸셨나요? 고등학교 때 그때 제가 이제 공부는 못했지만은 전 연세대학교를 가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 친구가 공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냐 해가지고 난 편지 써서 갈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인생이 뭐 편지로 다 되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은 결혼도 제가 편지 썼거든요. 장인 장모님한테. 그리고 대출도 그렇고 협상도 그렇고 편지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 이건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인수했던 파스타 집인데 좀 말씀드리는 얘기는 좀 부끄럽지만은 고정비를 최대한 아끼기 위해서 로열티가 제 생각보다 좀 비싼 거예요. 이렇게는 수지가 안 맞다 해가지고 본사 대표님한테 이제 이 편지를 썼거든요. 나는 이런 사람이고 매장을 인수인계하려고 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요새 같은 경기 상황에서 이 로열티는 부담이 된다. 대신에 사장님이 도와주면은 내가 거기 고정비를 좀 절감을 해서 뭔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걸 보냈거든요. 그래서 로열티 깎아달라고 사실 했었을 때 이 담당자가 안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 편지를 보내니까 이 담당자도 본인의 사장님한테 이 편지를 전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달했는데 또 대표들은 약간 생각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대표님 저를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지금 뭐 가맹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까지 가맹 사업을 많이 했는데 자기한테 이렇게 편지를 보낸 사람은 처음이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만나자고 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커피를 한잔 했단 말이에요. 당연히 로열티도 또 깎고 지금은 이제 솔직히 얘기해서 또 좋은 조건에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10년 전에 3일 만에 결혼 결정을 내렸으니까 장인 장모님이 저를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와이프가 24살이었고 저는 29이었으니까 어떻게 하다 3일 만에 결혼 결정을 하게 되셨어요? 저희가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 같이 갔었다가 회사에 같은 직원으로 있었어요. 선추리 투어라는 거를 떠났는데 캠핑카를 타고 지방으로 투어를 떠나는 거예요. 판매 투어를. 그때 이제 제 와이프랑 저랑 같은 팀이었죠. 그렇게 3개월 동안 하다 보니까 많은 일들을 겪는데 그 일들을 대하는 제 와이프의 태도를 보고 되게 긍정적이었거든요. 이런 사람이면은 나의 인생을 같이 맡길 수 있겠구나. 결혼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죠.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결혼을 하는 거니까 처갓집에 이런 PPT를 이렇게 제가 이제 해가지고 제 어릴 적 사진 저를 이렇게 소개했었지. 이렇게 저의 어떤 인생 스토리를 제출을 했는데 결론은 물어볼 것도 없이 합격이다. 이 정도로 정성을 기울인 사람 테스트할 필요가 없다. 바로 결혼 결정이 되고 이제 한 거지.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이제 이게 다 저희 식당 이거 영수증이에요. 다 지류로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뭐 추적도 하고 할 겸. 그래서 이런 파일철들이 있고 식당 인수할 때 보면은 뭐 이런 행정 절차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다 이제 파일철로 다 보관을 하고 있고, 이 시트별로 저는 모든 사업들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현재 제가 관리하는 어떤 사업 영역들, 그다음에 저희 어떤 자산 영역, 매월 출금하는 금액, 현재 저희가 매월별로 얼마 벌고 있는지 이런 표로 다 정리가 되어 있고요. 요게 이제 스케줄 표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스케줄을 미리 짜서 카톡으로 공유를 하고 있고 다 체계가 되어 있거든요. 이 한 장표로 모든 걸 관리하는데 이게 그대로 핸드폰으로도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매장을 관리할 수 있다. 어플을 통해서 매장의 포스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접속을 하는 거예요. 현재 이게 매장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거고. 자산이 다 합치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좀 비밀이어서 좀 멀리 촬영해 주시면 되는데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가니까 적어 놓거든요. 주식에 얼마 있다. 근데 이게 보면은 자산은 일단은 대출을 포함한 금액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정확하게 49억 3,750만 원이거든요. 대출은 28억 정도가 있어요. 그럼 제 순 자산이 이제 20억인 거지. 지금 모든 걸 제가 다 정리했었을 때. 근데 불과 이제 이렇게 자산이 형성된 거는 1, 2년도 안 되고 2년 전에 기록을 갖고
갖고 있지 않지만 그때는 제 자산이 3억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부동산 투자라든지 식당 이제 여러 개 늘리고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대출을 포함한 자산은 한 뭐 거의 49억, 50억 정도 된다. 옛날에 힘드셨다는 게 상상이 안 가는데 옛날에 진짜 뭐 저는 이제 저희 집에 한 번도 친구를 데리고 온 적이 없단 말이에요. 너무 집에 허름해가지고. 근데 그건 집도 아니었어요. 심지어는 가게에서 살았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식당을 했었는데 학교 갔다 오면 4, 5시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 손님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밖에 있다가 한 9시, 10시 되면 식당으로 들어와요. 식당에 이제 커튼을 열면은 장롱이 생기는 거예요. 식당 영업할 때는 커튼을 닫아놓고 거기서 이불 펴놓고 자고 했단 말이에요. 불과 5년 전만 해도 겨울에는 보일러 떼기가 아까워가지고 거기서 이제 막 이불 꽁꽁 싸며 막 일하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정말 여유롭게 재택에서 근무하면서 제 매장들만 몇 개가 이렇게 건물도 이렇게 있고 우리나라에서 중심이라고 하는 강남에서 또 살고 있고 그런 인프라를 누리고 있고 그래서 진짜 예전에 비해서 지금 너무 뭐 윤택한 삶을 잘 살고 있죠. 그럼 지금은 어떤 거 하시나요? 애기 등원시키고 오늘 또 오픈하는 매장이 있어가지고 갔다 올 예정입니다. 아저씨 신발 밟지 말고. 나랑 신발 신으면 오늘 숲에 가니까 요걸 신어야 돼. 나랑 잘갔다 안녕. 육아를 제가 좀 좋아하고 와이프를 좀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육아 집안일의 80%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일도 하시면서 육아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유치원에도 그렇고 옛날에 어린이집도 그렇고 아빠가 등원하는 경우는 거의 저밖에 없었어가지고 심지어 엄마 얼굴을 모르는 선생님도 있었어요. 예전에 직장생활 막 끝나고 애기 낳았단 말이에요. 퇴사하고 그때는 저도 너무 여유가 없어가지고 이런 걸 못했었는데 요새는 너무 자유롭습니다. 시간적으로 이 가정생활이 되게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가정이 1번이죠 사실은. 일단 데려가지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잘 갔다 오세요. 원래는 이제 이렇게 9시 정도 등원을 해서 이제 집에서 이제 일을 하는 경우가 많고 평일 기준으로 봤을 때 4일은 이제 집에서만 계속 있어요. 그 식당에도 거의 안 가시는 거예요? 일이 없으면 이제 가진 않죠. 거의 한 3개월 동안 안 간 적도 있어요, 진짜. 창업한다고 하셨을 때 주변에서는 어떠셨나요? 걱정 많이 하긴 했죠. 근데 이제 가장 미뤄졌던 사람이 제 와이프죠, 사실은. 그래서 그때 우리가 임신 5개월 차였었는데 임신 5개월이면 뭐 먹고 싶은 것도 많고 막 그렇잖아요. 우리 와이프가 먹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약간 미식가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미식가인 와이프가 임신 5개월 차 때 자기는 오늘부터 김치랑 밥만 먹어도 되니까 회사해도 된다. 그 말이 이제 저한테 엄청 용기를 줬죠. 회사하고 제일 처음 했던 일이 온라인 벤더사거든요. 그것도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광고 대행도 좀 하고 행사 대행도 하고 교육 사업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집안일, 육아 거의 한 10가지 일을 제가 하더라고요. 가정이 일단 1번이어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제 와이프가 이제 우리 그 애기 출산할 때도 저도 옆에서 막 지켜보고 했는데 진짜 그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제가 옆에서 보고 하다 보니까 진짜 이 여자라는 존재는 보살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육아를 더 열심히 하고 집안일 더 열심히 하는 게 애기를 임신하고 출산한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뭐 그 정도만 해도 저는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5시 반에 일어나서 집 정리 다 하고 매일 5시 반에 일어나신 네. 거예요? 설거지, 뭐 빨래 돌리기, 빨래 개기, 청소, 정리정돈. 와이프랑 아기가 일어날 때쯤에는 집을 호텔로 만들어놔요. 항상 모든 매일 아침을. 그리고 이제 아기 등원 준비까지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와이프랑 아기가 일어나면은 이제 같이 밥 먹고 제가 등원시키고 와이프는 와이프 방에서 저는 제 방에서 이제 일을 하죠. 그 다음에 점심 때 양재천에 가서 또 맛있는 거 먹고 4시 반 되면은 또 저희 애기 픽업해서 놀이터에 놀고 또 저녁을 온전하게 보내고 그런 삶이 주 4일이고 오늘 같은 삶은 2주에 하루 정도 이렇게 외부로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일 안 하시고 식당만 하셨으면은 식당만 하면 갈 일이 없죠 진짜. 제 성향상 새로운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을 많이 벌리는데 진짜 식당만 2-3개 운영한다라고 하면은 초기 세팅이 좀 번거로울 뿐이지 그 다음에는 뭐 인력 관리만 하면 됩니다. 하루에 10분. 지금 그러면 어디 가고 계신 거예요? 제가 바로 어제 하나 오픈한 매장이 있거든요. 초기 세팅해 줘야 될 게 있어서 가고 있고 그 바로 옆집이 또 제가 원래부터 운영했던 칼국수 집이에요. 거기도 이제 월말이어가지고 현금도 좀 회수할 겸 가는 김에 칼국수는 이제 만 2년 정도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저희 식당이고요. 운영하는 샤브 칼국수는 전국에 한 200개 정도 매장이 있는데 어떤 브랜드를 선택하냐에 따라 되게 중요하거든요. 프랜차이즈 본사의 어떤 정책이 되게 중요한데 저는 다행스럽게도 제가 이제 운영하는 샤브 칼국수 브랜드는 되게 좋아요. 우리 가맹주들한테. 일단 로열티가 없고 재료도 거기 걸 안 써도 되고 메뉴도 마음대로 해도 되고 가격도 마음대로 해도 되고 인테리어 가이드도 없습니다. 이번에 인수한 파스타집은 유명한 브랜드는 아니고 전국에 한 15개 정도 있는 건데 포지셔닝이 좀 괜찮아가지고 이번에 인수를 했습니다. 칼국수집은 보증금 4천만 원, 권리금은 5천만 원 이상 드렸었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좀 아깝더라고요. 그때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이 강의를 한 걸 들었으면은
한 2, 3천만 원에도 권리금을 회수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모르니까 몇 천을 더 준 거죠. 한번 왔었을 때 주방 청결 상태라든지 아니면 뭐 재고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점검을 이제 해야 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좀 피드백이 있으면 메모를 해놓고 이제 나중에 뭐 전화라든지 아니면 뭐 카톡 이런 걸 통해서 공지를 합니다. 뭐 시설 점검이라든지 조명 빠진 거 없는지, 앞치마가 뭐 부족하지 않는지, 뭐 이런 맥주 이런 음식 식자재들도 한번 보고 있고요. 28평 정도 되고, 이게 중요한 게 테이블이 14개거든요. 근데 14개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14개보다 더 많으면 한 명을 더 써야 돼요, 홀 직원을. 근데 13개에서 14개 정도면은 홀 한 명이 이걸 커버할 수가 있더라고요. 너무 적으면 이제 매출이 안 나오니까 테이블 개수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많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적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이 동선이 되게 중요한데, 최대한 직원들이 이동하는 동선이 짧아야 돼요. 물론 이제 예를 들어 뭐 저게 뭔가 갖다 주는 거를 짧게 할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서브하는 거 말고 물을 꺼낸다든지 뭐 이런 식용유를 한다든지 이런 동선들이 최적화되어 있어야지만 사람을 더 많이 고용하지 않아도 똑같은 효율을 내거든요. 제가 이거를 23년 7월 달부터 인수를 했거든요. 9월 달이구나. 이제 요새는 이제 좀 여름 시즌이 저희가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뭐 5월 달 끝나지 않았지만 3천만 원대인데, 겨울에는 4천만 원, 4,300까지 올라가고. 여기가 월세는 얼마예요? 한 270만 원 한 달에 정도, 그 정도 됩니다. 그럼 직원분은 홀 한 명, 주방 한 명 이렇게 하는 건가요? 네, 비성수기 때는 홀 한 명, 주방 한 명이고, 성수기 때는 이제 홀 2명, 주방 2명. 그다음 엄청 극성수기까지는 이제 알바 한 명을 해서 총 5명까지 근무를 하고요, 동시에 할 때. 지출 다 빼고 갖는 마진율 같은 게 혹시 10에서 15%를 보긴 하는데, 매출에 따라서 체증이 돼요. 고정비는 딱 정해져 있으니까 4월 달에 3,300이면은 배달을 포함하면 한 3,700, 800 되거든요. 한 380 정도 되는 거죠. 월세는 장사가 잘 되는 안 되는 동일하잖아요, 관리비 이런 것들은. 그럼 인건비만 조금 추가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매출이 늘면 늘수록 마진이 올라갑니다. 아무리 못해도 저 기준으로는 한 15%, 최저 잘 되면 30%까지 프로토 기준으로 마진을 제가 갖고 가는 거죠. 그러면 다른 매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잘 되는 매장을 어떻게 인수하느냐, 나오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정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잘 되는 매장인데 일시적으로 안 됐다든지, 아니면 그분의 건강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해외 이주, 지방 이주, 아니면 이게 잘 돼가지고 20평대를 하는데 100평짜리로 가시는 분들, 그런 다양한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꼭 인수를 한다고 해서 망한 매장을 인수한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어제 오픈한 매장입니다. 이거는 이제 정말 비밀이긴 한데, 이거 제가 나가면 안 되긴 한데, 권리금 제가 700만 원 주고 인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세팅하는 겸 해서 왔습니다. 여기는 평수가 어떻게 돼요? 여기는 한 30평 정도. 넓은데 권리금이 70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네. 여기는 이제 좀 사정이 있으셔가지고. 엄청 깔끔한 편인 것 같은데 인테리어는 새로 하신 거예요? 인테리어 전 사장님 다 아, 해놓으신. 원래 이렇게 돼 있는 네. 거 그대로 사신 네, 거예요? 이게 돈이 이제 엄청 많이 들거든요. 사실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공실인 상태에서 누가 식당을 한다고 하면은 거의 이제 몇 천만 원 든단 말이에요. 에어컨도 다시 해야 되고 전기 배선도 다시 해야 되고, 거기서 비용이 다 깨진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별게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 위에 있는 이 에어컨 하나 다는 게 2, 300만 원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게 2개만 해도 거의 5, 600만 원인데, 이런 게 다 세팅이 돼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인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고지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포스 같은 경우에도 쭉이라는 어플을 써서 원격으로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제가 이제 매장이 없다 하더라도 제 핸드폰으로 바로 접속이 돼요. 실제 제가 여기 존재하지 않지만은 여기랑 같이 뭔가 소통을 하고 제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죠. 잔돈을 좀 교환을 해줘야 되거든요. 다 마무리됐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제 매장이지만 빈손으로는 안 가고 항상 가기 전에 연락을 해놔요. 너무 뜬금없이 오게 되면 좀 그러니까 불시에 점검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일단 직원이 제일 중요하고, 좋은 분이 들어와서 오랫동안 일을 해야지만 이제 이 사업들을 계속 영위할 수 있는 거여가지고, 일단은 채용 공고를 내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면접 보는 거, 이제 최종 일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거, 기존 직원들과의 종합이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하고, 최대한 이제 워라밸을 맞추되 정해진 근로는 좀 준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직원분들이 좀 오래 다니시는 편이신가요? 처음 제가 인수할 때부터 일하셨던 분을 같이 일하게 된 거고, 다른 매장 같은 경우에도 오픈 멤버가 지금까지 일하고 있고, 저는 그만두는 거를 잘 원하지 않고, 우리 매장이 별로여가지고 그만둔다 그럼 저는 무조건 해결해요. 왜냐면 그거는 누가 와도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갈 곳은 이제 제가 저번 달에 건물을 하나 매입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 공사가 지금 진행 중이어가지고 공사 체크하면서 인테리어 소장님한테 제가 또 맡긴 게 있어요. 그것도 논의하러 가려고 합니다. 일단은 401호 한 번만 볼 수 있어요? 아, 예. 다 됐나요 혹시? 401호는 아직
화장실 좀 수비가 안 됐습니다. 여기 하면은 변기 바로 밑에 수건그리겠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근데 엄청 바쁘게 사시는 것 같아요. 원래 맨날 이렇게 살지는 않고 재택을 할 때는 재택을 하지만 한 번 나올 때에는 이걸 쫙 돌아요, 한 바퀴를. 월요일은 어디 갔다가 화요일은 어디 갔다 이렇게 하면 너무 분산이 되니까. 그래도 이건 내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즐겁죠. 근데 그 원동력은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수익이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그 확신에서 비롯됩니다. 저희가 제일 처음 했던 일이 그 스마트 스토어 해외 구매 대행이었거든요. 스터디도 많이 하고 해본 결과 정말 그 온라인 무자본 창업은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달에 몇천 버는 사람도 있고 몇억 버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 수가, 그 확률이 되게 희박하다라는 거. 정말 뭐 1% 정도 정말 특수한 재능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도 사실은 뼈를 갈아 넣어야 돼요. 누워서 감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때 저희 엄마가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다니는 식당이 잘 되는데 식당 주인이 이제 동업을 했는데 좀 파토가 나가지고 좀 나한테 인수를 해라고 하더라, 저희 어머니한테. 근데 이제 제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매출 얼마냐, 손님 많이 오냐, 이거는 안 할 이유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죠. 근데 그 사장이 경기도 이천에 살았거든요. 그 다른 사람한테 지금 내놓으려고 협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가겠다 해서 2시간 거리를 달려가지고 이천까지 간 거예요. 왜냐하면 협상의 가장 큰 원칙은 만나야 되거든요. 그때 여름이었거든요. 제가 인수한 날이 여름이었는데 한 500만 원이 남는 거예요, 순수익으로. 그때도 대표님 출근 안 하셨던 거. 저는 뭐 단 하루도 정식으로 출근한 적은 없으니까. 500만 원이 남는데 이제 날이 추워지면 추워지서 더 많이 남아요. 그 9월 달에는 800, 900 거의 이렇게 되더라고요. 관리만 하고 700만 원, 800만 원 버니까 다시 노다지자 해가지고 하나를 더 인수했는데 거기는 더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한 달에 7, 800만 원씩 나왔거든요, 한 매장당. 그래서 저는 이 식당 인수 창업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거 한 달에 순수익으로 몇 천만 원 이상 벌 수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왜냐하면은 이 식당이라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몇 천만 원은 벌 수 없지만 그래도 한 달에 300, 400 이상은 벌 수 있습니다. 식당 창업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노하우라고 불릴 수 있는 것들이 진짜 거의 한 100가지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창업을 하기 전에 알고 창업을 하는 것과 모르고 창업을 하는 거는 전혀 별개의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각 지역 신용보증재단이라고 있어요. 보증서 대출을 발급을 해주는 곳인데, 신규 창업자들은 창업 기준으로 보증서가 나옵니다. 뭐 최대 5천만 원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절이에요. 한 3%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5천만 원에 3%면 1년에 150만 원인데 한 달로 치면 11만 원에 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자를. 근데 5천이 있으면 식당을 하나 창업을 할 수가 있어요, 좀 저렴한 걸로. 그러면 영원으로 식당을 창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는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매장들은 다 돌아가지고 집에 복귀해서, 집에 가서 지금이 3시 반이니까 퇴원할 때까지 한 1시간 정도 업무를 좀 하거든요. 이제 5시 이후에는 소통할 게 없는 거죠. 그때부터 그냥 가족분들하고 시간 보내시는 네. 거예요? 이제는 그럼 집에서 어떤 일정 있으실까요? 이제 카톡 온 것들 다 체크해가지고 발주라든지 이런 거 좀 해야 되고, 쿠폰 발주하는 거 뭐 그런 것들. 제가 요새 좀 많이 보고 있는 건 아프니까 사장이다라는 카페거든요. 여기는 거짓이 거의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홈택스 자료를 갖고 와야지만 그게 인증이 돼서 이게 매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아프니까 사장이다 해서 매출 조작을 할 수가 없거든요. 사람들이 권리금을 좀 많이 내리는 추세인가, 특정 지역에 매물이 좀 많이 올라오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픈업이라는 플랫폼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 매장이 얼마가 매출이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관심 등록하고 매출을 보는 거예요. 대략적인 그 평균치들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사람이 얘기했을 때 여기 매장은 뭐 5천만 원에 나온다, 월 매출이. 근데 이 매장을 제외한 다른 그 건물의 다른 매장들은 그렇게 안 나와요. 그럼 그건 거짓일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가짜 매출일 수 있다는 거죠. 소상공인 365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이것도 정부에서 제공하는 빅데이터 기반의 상권 분석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권 선택할 때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동선이 다를 수 있잖아요. 같은 양지역이라 하더라도 1번 출구로 사람들이 많이 나가고 3번 출구는 적게 나갈 수 있는데, 그게 이거는 블럭별로 우리가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 거기에서 막 시장 조사를 하지 않아도 통계적으로 어느 블럭들이 더 많은 매출이 나오는가를 알 수가 있는 정말 거시 정보거든요. 여러 경로들을 통해서 이 매장이 좋은 매장인가 안 좋은 매장인가를 우리가 좀 분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뭐 당근 마켓이라든지 뭐 네이버 부동산이라든지 뭐 점포라인, 이런 상업적인 플랫폼들 다 같이 이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인수한 다음부터 안 되면 어떡하지 걱정할 것 같은데. 인수만 해서 다 잘 되는 건 아니고 당연히 마케팅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첫 단계가 온라인 마케팅이 있고 오프라인 마케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론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 마케팅 같은 경우도 리뷰 노트라는 거를 쓰거든요. 리뷰 노트는 체험단이 공짜예요. 마케팅 같은 경우도 이게 다 자동화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이버 광고 관리자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요새는 당근 광고를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근 광고를 무조건 하는데, 이건 모바일로 편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광고 탭에 가면은 제가 현재 운영하는 이제 식당의 어떤 광고들이 노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역 타겟이라든지 뭐 그런 걸 통해서 자동으로 또 광고가 되고는 있습니다.
겁니다. 그래서 막 줄을 서는 식당을 만드는 거는 정말 쉽지는 않다. 사장이 정말 출근을 제대로 하고 정말 뼈를 가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지만은 제가 운영하는 시스템은 줄을 서는 식당이 아니라 80점 정도만 돼서 내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돌아가는 식당을 만들자라는 취지로 봤을 때는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이런 마케팅 자동화 툴만 이용하면은 큰 변수가 있지 않는 이상 매출이 나온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직원들도 필요하지 않고 꾸준하게 장기 근속하면서 오래 다니고 저도 이제 거기서 나오는 기대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굳이 식당이 또 여러 개일 필요는 없어요. 500만 원 나오는 매장을 2개 운영하는 것보다 한 개 매장에서 800, 900만 원 나오는 것도 더 이득일 수 있잖아요. 그건 이제 추후에 여러분들이 세팅을 하고 안정화되었을 때 내가 어떻게 이제 운영하는 거에 관리 방향을 정하시면 됩니다. 남편분이 식당 인수 창업하셔서 달라진 점이 있으실까요? 네, 그럼요. 인수 창업을 하고 나서는 고정적인 금액이 있다 보니까 그때부터 진짜 이 삶을 되게 여유롭게 좀 즐기면서 사업도 병행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 창업 당시에 김치만 먹고 살아도 된다고 하셨는데 네, 그때 제가 이제 임신과 창업과 그 퇴사를 동시에 했던 시기였었어요. 이걸 성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순간까지 왔었거든요. 정말 제 진심을 전했는데 그게 되게 용기가 됐었었나 봐요. 저희는 호주에서 일하다가 만났어가지고 지금 10년째 같은 공간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회사에서 일을 할 때는 다른 사람들 눈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둘만의 뭐 어떤 여유를 가진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심지어 같은 팀일 경우에도 있었는데 그때도 저희가 말 안 하면 부부인 줄 몰랐던 사람들이 더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되게 이제 서로를 응원하고 존중하게 되고 그다음에 싸울 일도 진짜 거의 없거든요. 서로 이제 감사함을 느끼고 이렇게 행복한 삶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진짜 너무나 큰 저희한테 감사합니다. 어디 가시나요? 이제 시간 돼가지고 저희 애기 좀 픽업하러 가기 전에 제 도서관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 갔다가 갈 겁니다. 아이가 어린데 같이 시간 보내시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서 그게 제일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애기한테도 사실은 저는 좀 자부심이 있는 게 시간적으로 사실은 저희만큼 많은 부모님과의 교류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를 떠나서 정말 시간적으로 매여있다. 그러면은 진짜 돈을 많이 벌어도 슬프겠지만 우리 워라밸이 1번이고 가정이 1번이다. 그걸 이제 디폴트 값으로 놓고 뭔가를 시작하기 때문에 되게 이렇게 선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영상 보고 이제 인수 창업 하고 싶어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혹시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하시는지. 아무리 좋은 것도 본인의 의지가 없으면 그게 좋든 안 좋든 간에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지금보다 뭐 한 단계 점프업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방법은 모르겠고 저는 일반적인 사람이 점프업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식당 인수 창업이 거의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어떤 지식과 노하우를 들으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 한번. 불안이라든지 의심 이런 것들도 한 번은 극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나의 삶의 변화가 오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동기는 부여받았지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 법을 모르면은 공부를 잘할 수가 없는 것처럼 저희 어떤 커리를 따라오게 되면은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것들을 다 체계화 시켜가지고 이번에 이제 무료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거에 한 5% 정도 담았는데 그 5%가 3시간짜리예요. 그 5%만 이해를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 삶을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2-3시간 정도 투자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정말 그 2-3시간이 몇십 년 나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뭐 저와 소통하신다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한번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원이 저쪽에 있어. 하원이 이쪽으로 집에 가세요. 간거 같은데? 아니 엄마 사주기로 했지? 스티커? 실제로 저희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엄청 쉬어요. 일부러. 쉬는 것도 이제 일이기 때문에. 그냥 놀이 있잖아요.